그런 문자를 오영국 대표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없죠. 그러면은 손용석 팀장이 위증인가요?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말은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 심수미 기자는 자기라고 했고 손용석 팀장은 조택수 기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핵폭탄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러나 그 핵폭탄은 옛날 원자폭탄과 다르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정교한 그런 것을 무장해야만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죠. 그래서 근데 노승권 검사는 자, 아까 전에 검찰의 루트 권한, 또 해식값의 변경, 이것을 자, 뒷받침하듯이 이제 연결을 해보니 그 당시부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 탄핵 소추 의결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자, 소추 의결 전날 JTBC는 난리를 치면서 태블릿 특집 방송을 했죠. 그리고 그 참 흑역사인 소추 의결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날 또 고위직 검사는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에 보냈습니다 문자가 그 수신되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하면 저 문자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 하고 검찰이 반박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브리핑, 그리고 10월 26일 날 일찍이 독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등 JTBC 기자보다 먼저 그런 말을 하고 오히려 JTBC 기자에게 그렇죠 하고 확인을 구했는데 JTBC 기자는 확인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 일을 지금 노승권 차장검사, 아까 문자 주고받은 주인공입니다. 검찰 아주 고위직, 그 당시 사건 순회,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정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자,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최명성 변호사의 책에 나오는데 포렌식 그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발뺌하면서 끝내 제출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모르면 사실조회로 보내보면 되죠. 사실조회도 보내지 않아요. 사실조회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포렌식 보고서가 국가기관이 했고 그 엄청난 고위국가기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출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정황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렌식 카톡 복원을 끝내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앱 접속 기록에 대해서 삭제 흔적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게 검찰 포렌식에 이미 있었는데 왜 이런 점은 다 무시하고 JTBC의 단정에 대해서 계속 뒷받침해주는 찰떡궁합처럼 역할을 왜 했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심각한 오늘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리고 위치, 동선, 자, 몇 장 사진, 셀카 사진, 셀카는 한 장뿐이었던 그 사진, 그리고 위치 기록이라면서 해외 독일 나갔을 때 여권 기록과 일치된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저것으로 사람들에게 증거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는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국 기록이 저 때처럼 두세 번 있는 게 아니라 뭐 몇십 회가 있는 겁니다. 해당 기간에. 그럼 몇십 회가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겹쳤다는 거죠. 자, 지금 분석하는 분들이 찾아낸 것은 그 영사콜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의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해외에 있으면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문으로 메시지가 저렇게 자동 수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으로 보면 3번이나 불일치하는 거예요. 국내 해외 부분이. 그러면 3번이나 불일치하는 것은 무시되고 2번 일치했다고 단정이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으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고, 중국의 유명한 고사의 상황처럼 언젠가 그런 칼로 지금 관련자들에게 들이댄다면 아,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죽는구나 하는 것과 같은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 3번의 겹침이 불일치가 있습니다. 다음 또 가보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기본적인 이런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시스템 로그 자료, 실제 사용 기록, 업타임 자료, 실제 사용 기록이 JTBC가 보관하고 있던,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보관하고 있던 기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내용을 아예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건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서로 힘을 합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또 루팅, 저것이 바로 루트 권한을 획득하지 않았나, 그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죠. 자, 이 부분 많이 나와 있지만 연락처 내용에 대해 31회나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포렌식 기록 펼치면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저 김수민 씨의 캠프 관련자의 사진이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시행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자 카톡 메시지 중에 17,000바이트나 삭제된 것이 저렇게 기록에 확인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원해 달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국가수 낙연 연구관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이 인터넷 자료에 보면 여러 포렌식 전문가들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사 속에서 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카톡 삭제된 것의 복원은 뭐 범죄 수사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뭐 고영태, 장시호 등 이상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향후 특검을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부작위, 하지 않은 부분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규명, 또 변경이 일어난 부분은 변경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야당 주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내용이겠죠? 예. 그 마지막 하나, 이 자료가 밖에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속한 MPK라는 단체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12문 12답으로 자료의 성격은 지금 태블릿에 대해서 우리만큼 잘 모르는 분들, 선동되어 있는 분들에게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전도지 같은 그런 자료입니다. 12문을 보면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사가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편 질문들을 자극적으로 던져놓았습니다. 어떤 선동당한 내용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죠?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 검찰이고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런 일까지 하겠어요? 또 뭐 박 대통령님 재판 때 모 검사는 아니 JTBC 대형 언론사인데 대형 언론사가 문 닫을 일 있어요? 그런 일을 하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2년 지나는 기간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었냐면 민주주의와 각종 문명이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검을 해보니까 대형 언론기관이 연루되고 대형 정당이 연루되고
양대 정당의 민주당이 연루된 국가 단위의 정치 공작이 일어나죠? 미국에서도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뭐 일어날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의미의 순진한 생각이죠? 많은 우리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네. 우리가 이 허락된 시간이 12시까지여서 조금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반 대표님께서 네 지금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소속 기자이신지 말씀. 현대마이크의 성기훈 기자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태블릿 PC가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는 물건인데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 해. 안 들려. 마이크 혹시 다시 해. 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태블릿 PC가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는 물건인데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한 가지 한번 여쭤보면은 태블릿 PC가 증거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을 때 JTBC 측이나 검찰 측에서 어떤 반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들의 전략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전략은 선동을 또 허위 선동도 불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 진영이 쉽게 구사하지 못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것은 태블릿이 정확하게 적법한 증거로 법정 싸움으로 가는 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들은 태블릿으로는 국민 전체를 일종의 뒤흔들어서 법적인 효과를 내는 탄핵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미끼론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탄핵이 돼버린 마당에 미끼가 썩었느니 하는 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라는 노회찬 의원의 말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물적인 태블릿 자체는 아무리 뻔뻔스러운 법원이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고, 그래도 전체를 채택 못하면 뭔가 또 여론을 두드려 맞을까봐 혹은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킬까봐 편법을 쓴 게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은 사후에 확인해봐도 내용이 똑같으니까 파일 몇 개를 증거로 채택한다, 이런 편법으로 나갔고, 장시호 태블릿은 안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싸우지도 않고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런 편법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향후 이걸 적법한 증거라고 주장할 리는 없어 보이고, 이제 공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에 남는 정말 거대한 국가 변란을 어떻게 밝혀내고 대한민국을 제 길로 되돌려 놓는 임무를 잘 수행할 것이냐, 그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벌써 네. JTBC 기자 질문 한번 받아봐요. JTBC 기자 여기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 카메라 기자 없어가지고요. 네, 너무 지금 기자 질문실 저기 바깥에서 너무 지금 항의가 강력해서 저희가 한 분만 지금 여기서 기자 응답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왜 안 했습니까? 자, 네. 최락입니다.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담당관들이 노력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JTBC